더 나을 대한민국을 기도하며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렇게 손등에 빨간색 기표 도장을 남기는 사람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낀 비닐 장갑 위에 도장을 찍는 사람까지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9일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투표를 인증하는 이른바 인증샷이 수십만 건이 올라왔습니다. 좋아하는 캐릭터를 넣어서 투표 사실을 알리기도 하고 지지하는 정당을 상징하는 옷과 소품을 활용한 온라인 선거 운동전도 벌어졌습니다.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엄지를 들어 올리거나 또 빨간색 외투를 입고 V자 모양을 만드는 등 SNS가 이날 하루 알록달록하게 물들었습니다. 연예인들의 인증샷도 이어졌는데요. 힙합 가수 데프콘은 자신의 정치색이 드러나지 않도록 파란색과 빨간색, 노란색이 두루 섞인 점퍼를 착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초박빙 승부의 개표 상황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게 흐르자 SNS에서는 오늘 늦게 잘 것 같다라며 대선 방송 시청을 인증하는 게시물도 쇄도했습니다. 유례 없이 적었던 표차에 국민들도 마지막까지 뜨거운 관심을 보였던 대선 레이스였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앞으로 이제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점들,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점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업들이 바라는 점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취재 기자들이 좀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 양현주 기자 리포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준비가 돼 있죠? 네, 기업들이 바라는 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반도체와 R&D 관련 장비 제조업체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현장 기업인들이 어떤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지 또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경영 30년 차인 이훈호 모션하이테크 대표는 R&D 지원 정책의 쏠림 현상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에 따라서 지원금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첨단 산업이나 국가 경쟁력에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중장기 플랜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중소기업들은 자체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도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금 부족이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원 방식은 기술 평가를 통한 자금 지원이 6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 정책을 이용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비싼 돈을 주고 사설 컨설팅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여러 기관과 이 지방단체제 같은 곳에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인력 자체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설 컨설팅 업체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고. 네, 앞선 기업에선 예측 불가능한 R&D 계획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매출 100억 원 규모의 소프트웨어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장근 GW 캐드 전무는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통로가 적다며 중소기업 전용 일자리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신력을 가진 데이터를 가진 단체에서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플랫폼화해서 지원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당장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창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전무는 또 어렵게 직원을 구했는데 육아휴직 등으로 인력 공백이 생길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한 점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기업은 어떤 공백이 생겼을 때 그런 단기 계약을 위한 지원자를 찾기도 어렵고요. 대체 인력 정책 자금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받기 위한 정책도 좀 간소화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성화고 학생 채용 기업에 대한 병역 특례 적용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은 낮은 R&D 투자 예측성, 또 인력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금까지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동산 분야입니다. 저희가 주요 전문가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어떤 정책들을 희망하고 있는지 김원규 기자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이 또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과도한 종부세 증여를 이제 늘린다. 이는 결국 그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가 되고 결국 주택 가격에 좀 반영이 됐다. 예. 네, 그러니까 그동안 내놨던 정부의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예. 좀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들도 나왔다던데 전해주시죠. 네, 전문가 10명 중 2명은 이 정비사업 규제를 하루빨리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의 걸림돌은 각종 정비사업 규제고 이 규제를 완화한다면 공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또 이를 위해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 안전진단,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손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 살펴봤고 다음은 이제 차기 정부 부동산 시장에서의 역할에 대한 질문도 또 드려봤는데 응답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이란 물음에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예. 이제 주택 공급 공약을 이행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그렇죠. 있는데요. 그동안 공약이 여러 가지 남발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어떤 희망하는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그랬군요. 대규모 일단 주택 공급이 과연 이게 실현이 될 수 있을 거냐, 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런 의견인데 그럼 어떤 조언들 나와 있을까요? 일단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정부의 부동산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예.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정책 신뢰도를 계속해서 다시 높여야 한다. 예. 이를 위해서 공약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예. 또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은 주택 공급 확대 실효성을 위해서 속도를 좀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양적인 공급보다도 또 질적인 공급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은 수요가 풍부한 서울 지역 주변에 주택 공급을 늘려서 질적인 측면도 꼭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동산부 김원규 기자와 전문가들 의견 살펴봤습니다.